요즘에 법정에서 윤석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1월 5일 날 재판 때는 아무도 뭐 나한테 이런 경고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7일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발동했다는 비상계엄 뭐 좀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참반 이해가 안 되는지. 근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옆에 총리나 뭐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부하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영신 앵커님 요즘에 저자가 이게 좀 더 많아졌네요.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경우에는 특징이 항상 자신이 누군가를 강제로 끌어당겨서 자신의 의견에 설득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앞에 나온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에게 듣고자 할 때 대부분 뭐 김용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신이 신문할 때 항상 저게 중간에 추임새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보면은 뭐 이 뭐 계엄을 이거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 갔다가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답변을 강요를 하는 거죠. 이게 많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김종원 원장님 지금 윤석열 말의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무위원들이 잘못해서 내가 그릇된 판단을 했다 이 얘기 맞습니까? 근데 왜 그 인간의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내가 잘못했네. 저희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 내가 자체가 근데 일관성은 있어요. 계속 옛날부터 부하 잘못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일관되게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최소한의 정무 감각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가 비상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지. 지는 최소한도 아니고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여지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어젠가요? 조선일보에서 뜬 게 뭐냐면 보안 수사권을 주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전혀 아니다.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그 법조 카르텔이 언론과 연동을 하면서 엄청난 반동의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런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변호인단 또 윤석열이 들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막 씨부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저걸 저희가 뭐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저런 부분들의 발언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필요한데 문제는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쌍방이 둘이서 계속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오늘 검찰이 그래서 이제 사형 같은 구형을 한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런 여지들을 가지고 계속 암암리에 저런 검은 카르텔들이 반동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근데 저 내용 안에서요. 그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안 됐고 몇몇은 뭐 외교 파탄 나고 민생이 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바짓가랑이 붙들고 말리거나 혹은 나를 밟고 가라 들어놓은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외교 민생은 듣긴 했어요. 그런데 야당이 역공해서 계엄 이거 하루면 끝납니다. 이런 얘기 했으면 내가 안 했을 건데 니들이 외교 민생만 얘기해서 내가 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참모들 누가 뽑았어요? 정말 뭐 이렇게 훌륭한 참모들 봤어요? 정말 그랬죠. 예. 그랬어요. 그것도 그럴 텐데요. 그럼 누가 뽑았어?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거 뽑아놔가지고. 김건희냐? 김건희일 수 있겠네요. 아까 제가 정말 우리 김종국 원장님한테 혼났는데
아, 그런 것도 사람이 멧돼지 언어를 이해하기 힘들죠. 이 여자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뜨거운 아님. 멧돼지가 개소리를 너무 잘해. 도미노맨님 오늘의 댓글로 올라갑니다. 세자로 딱 정리했어요. 캬악퇴. 아, 캬퇴. 아이고 좀 괴로우시겠지만 개소리 하나만 더 들어보실까요? 화면 위로 안 올립니까? 아까 뭐 노태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 사건 전두환 수계 그 사건은요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가지고 그 신군부인 전두환 그 씨와 노태우 씨 같은 분들이 저 최규하 현 대통령을 겁박을 해서 계엄을 선포하게 한 것 자체가 이제 폭동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80년 10월 16일 전두환 대통령이 발령했다는 비상계엄은 역사적으로 그런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확인. 그해 연말인가 아니면은 미국 그때 레이건 대통령 방문하기 전에 비상계엄을 오히려 해제하고 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전혀 뭐 근거가 없는. 그건 뭔 말이에요, 김영남 의원님? 글쎄 무슨 얘기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특별검사나 누가 제출한 서면에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1980년 10월 16일 날 비상계엄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저도 당최 모르겠는데 뭐 정말 아무 말 대잔치인데요. 지금 아무 말이나 거의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방언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니 진짜 같은데요. 그걸 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심신미약으로요? 예, 뭐 한정치산자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멧돼지가 개소리를 하는 것 같다가 뭐 이해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저런 얘기에 대해서 판사가 저걸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위원도 보니까 조금씩의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의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기는 한데요. 지금 이렇게 다행히 이제 변론이 다 끝나서 오늘 결심 공판을 합니다만 재판이 더 길어졌으면 무슨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계엄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전부 내가 뭐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되니까 아니 내가 끄집어내린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이 네가 끄집어내라고 얘기했다고 한 걸 들었는데 그런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자가 정신이 온전한가 왜 저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에 이제 임박해서 이런저런 녹취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상현 특전 여단장이 특전사 1대대장 김영기 대대장한테 했던 녹취도 공개가 됐어요. 그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예, 당근. 일대장입니다. 자, 예, 여단장님. 그 국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거라 잠그고 예,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예, 그 문짝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단장님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더 있나요? 예. 문짝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그게 이제 여단장의 지시인데 여단장이 지가 뭔데? 하긴 뭐 말하는 거 보면 얘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을 얘들이라고 하는데 뭐 지시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문짝을 부숴서라도 이게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곽종근한테 나왔겠죠. 곽종근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아주 뭐 딱 녹음기처럼 이야기해요.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다고 누구한테? 윤석열한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이제 저 장면이 녹취는 이제 그 우리가 들었을 때
당연히 이제 저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다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저게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저도 어제 저 녹취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들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국내 상황이 어떤지를 유추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 이게 윤석열의 지시가 명시된 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앞선 통화에서도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라는 증언이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지휘관들의 응답을 따라가 보면 후문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라는 지휘관의 증언도 일부 공개가 됐었고, 또 다른 지휘관은 전기를 끊을 수 없냐라고 얘기하면서 국회 내에 전력을 차단하는 방안들까지 그들끼리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단장의 저런 지시가 어찌 보면 당연하게 그 당시에는 다뤄졌을 것이고, 결국에 윤석열 그리고 곽종근 밑에 여단장 밑에 또 다수의 그 현장 지휘관들까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한 안도가 느껴짐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과 국회를 발 아래로 그때 당시에 두고 있었다라는 차원은 또 다른 의미의 또 분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일단 그 8명의 7명인가요? 8명이죠. 윤석열 네. 포함해서. 근데 나머지 보면 김용현, 노상훈, 이제 조지호, 김봉식 이런 자들은 우리가 직책을 다 알고, 김용군 전체 3야정군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이렇게 되는데 왜 오늘 여인영은 안 들어가죠? 가만있어. 여인영은 지금 전역이 됐나요? 민간으로 파면됐습니다. 파면됐을 텐데. 파면됐나요? 그건 그 병합이 안 된 모양인데요. 그럼 뭐 따로 하는 것도 뭐 이상할 건 없죠. 근데 이게 막판에 병합이 된 거잖아요. 사건이 따로따로 진행되다가 변론 병합이 된 건데, 변론 병합이 효율적일 때도 있고 비효율적일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합쳐버리면 결심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 판결문 쓰는 부담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건 뭐 분리선고하겠죠. 여인형까지 이렇게 다 우리가 되는 모습을 보았으면 뭐 더 정리가 잘 될 텐데, 아무튼 오늘 저녁 늦게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아니 근데 이건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지난번 그 체포 방해 사건 결심할 때 윤석열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59분 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오늘은 더 길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한남동 그 관저에 있는 거 체포하러 간 사건, 그걸 방해한 거, 뭐 경호실 직원들한테 뭐 총을 보여줘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재판 결심할 때도 59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본 사건이잖아요. 내란 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잖아요. 적어도 1시간 59분 정도는 발언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나머지 피고인이 또 7명이야. 김용현, 노상원 또 얼마나 말이 길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보통 10시 재판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30분 당겨서 9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저녁 때는 돼야 끝나지 않을까요? 노상원은 시간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요?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러면 고맙죠, 뭐. 네. 노상원이는 귀찮은 게 많더만. 예. 이번에 내란 이제 특전사 707이 국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렸던 그 핵심은 방첩사였죠. 정말 방첩사 아무리 뜯어 고치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해체하기로 했는데, 방첩사가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죠?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성분들도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보안사입니다. 전두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에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이었죠. 서울의 법 영화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서 그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보안사에서 모든 전화를 다 도청해가지고 병력 이동을 꿰뚫어 보니까 진압이 가능하고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보안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 막강한 보안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 바로 박정희였죠. 거기에서 총애를 받던 자들이 계속 보안사령관으로 갔고 보안사가 그렇게 힘을 키웠고 결국은 보안사령관 출신이 검찰을 키워놨더니 검찰총장 해먹던 자가 대통령 된 것처럼 전두환이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보안사 관련해서. 여기는 다 아시려나? 우리 박영식 앵커님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박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육사 위에 또 있습니까? 보안사, 아, 보안사 위에 법사? 여사. 여사. 법사는 요즘에 나와.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순자 권세가 막강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어마무시한 그 권세를 휘둘렀던 데가 바로 보안사인데 그거 이후에 이제 없애보려고 막 이름도 바꿔보고 그 이름을요 그다음에 기무사로 했다가 안보 지원사령부로 했다가 이제는 간첩 잡는 일만 해라 하고 방첩사령부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너네들 없애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어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논의했는데요. 홍현익 교수가 분과위원장이더라고요. 어제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국군 방첩사령부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 국군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자, 발전적 해체라고 하는 것은 김종국 원장님 일단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찢어 발겨서 하고 네. 방첩사령부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예, 뭐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그 두 개는 민간인을 앉히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군인 자체가 이런 것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하나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인사첩보나 동향조사, 세평수집 이런 건 아예 없애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방첩사가 힘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하나인데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영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태도? 그렇죠. 예. 야, 니네들 조금 있으면 내가 다 작살 낼 거야. 니네 지금 뭐 말은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어디서 이렇게 했던 딱 태도를 그거였죠. 볼 수 있는데 박한수 그 당시 바지사장 앉혀놓고 여인영이 실제로는 모든 이 내란을 갖다가 진두지휘하는 실질적인 군내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그 인물 자체가 따지고 보면 특정고등학교 출신 인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첩사 과거에 이제 기무사 같은 경우도 계엄문건 만들어가지고 논란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군대 내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부대가 존재하고 그 부대에 소위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의 가장 측근을 갖다가 앉히고 자기의 측근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구조가 존재했었다. 그렇다면 그 구조 자체를 갖다 아예 다 분리를 시켜서 애초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없애자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근데 여기다 왜 발전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체합니다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 발전적으로 해체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해체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군이 이제 좀 더 본연의 자세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안사가 막강한 힘을 가질 이유는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방첩사도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들이 많죠. 군이 만약에 간첩한테 휘둘린다면 그 군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힘을 주고 권한을 부여한 건데 계속 이런 짓을 하니 그건 없애야죠. 아무리 진돗개가 똑똑하면 뭐합니까? 미친 짓 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방첩사 뭐 그전에 보안사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군사 쿠데타를 막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때 항상 이 방첩사 뭐 과거의 보안사를 끼지 않으면 쿠데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쿠데타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항상 끼고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방첩 기능 그러니까 이른바 뭐 간첩을 잡는 기능 플러스 뭐 혹시라도 잘못된 마음을 먹을지 모르는 군사 반란 내지는 쿠데타를 막는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방첩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는 막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구조적인 재조정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인사예요. 이번에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를 통해서 육사 더군다나 자기가 나온 중앙고 출신을 요직에 깔아놓고 그들을 끌어들여 갖고 그 주축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원칙 앞으로 방첩사가 발전적 해체돼서 다른 기구들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벼슬아치를 지방에 내려보낼 때 상피제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자기 고향으로는 안 내려보내잖아요. 고향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쿠데타 방지 기능을 갖고 있는 방첩사의 후신 기구를 비롯해서 군사 인사 원칙에 있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지 비슷비슷한 사람들로 인사를 쫙 깔아놓으면 다시 그들이 뭉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인사가 중요한 게 지금 보면은 김용현, 여인영 다 충암고 선후배들 아닙니까? 그때부터 내란을 일으켜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사를 두루두루 공평하게 정말 능력 위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정말 힘 있는 자리에 내 가까운 사람하고만 이렇게 딱 해서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도 계속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들이 충원을 하겠습니까?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지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방귀를 껴도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따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다가 이 나라가 그래도 각하의 은택으로 이렇게 부강하고 있는데 5년만 하고 물러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흔들어 대는 것이 바로 간신배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거죠. 나는 완전한 신이 아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두루 골라서 넣어놓고 그 자들한테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그래야 그게 진정한 지도자인데 윤석열이는 처음부터 길이 틀려 먹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김유정 의원님 맨 처음에 내가 구성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구에 있을 때부터 몇십 년 직이라고 했던 자 전부 그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간 자는 김건희한테 갖다 바친 자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연, 지연, 술친구, 30년지기, 40년지기 다 이렇게 짬짬이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들로 다 국무위원까지도 다 구성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왜 나 안 말렸어? 라고 말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황당하고 꼭 모질이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방첩사 해체도요. 보안사, 기무사, 방첩사 이름만 바꿨지 기능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49년 만에 학연, 지연 다음에 이제 주연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길 법해요. 술 친구들 그러니까 올라간 자들이 꽤 많아요. 술 친구들이 다 실세로 쥐락펴락했죠. 김명남 의원님이 술이 조금만 셌어도 저는 안 먹고 말지. 그 자리에 끼고 싶진 않아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KBS 사장 같던 박민인가 있잖아요. 그자도 윤석열이 술 친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잘 마셔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술자리에 가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벌어졌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게 지금은 녹취로 안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아부하고 딸랑돼서 그 자리에 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본인이 얻은 자리 자체가 아주 쉽게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만 추구하려고 했던 3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보면 이게 2023년 10월을 갖다가 내란의 어떤 기원으로 땡겼다고 하는데 이게 이때 인사가 벌어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럼 그 이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려면 그 이전에 어떤 의도가 있었으니까 전 그러면 2023년 제가 볼 때는 초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